안녕하세요. 추부야팀입니다. 오늘은 경매, 내 집 마련, 수익형 부동산 및 재테크 전문가이신 코이에스엘 자산관리 백승희 대표님을 모시고 아파트 매매, 시기 및 주요 투자처,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대한 궁금증을 여쭤보겠습니다. 백승희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하시는 일과 우리 백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이라고 지금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요. 저는 부자 근육 트레이너 혹은 부동산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총 3권의 책이 나왔는데 저의 재테크 공부법을 좀 책으로 이제 노하우를 녹여낸 게 이제 부자 근육을 키워라 라는 첫 번째 책이었고요. 그리고 매일경제에서 나온 머니트레인, 즉 지하철을 가지고 부동산의 입지를 분석하실 수 있는 내용을 담았고요. 가장 최근에 이제 지지옥션에서 나온 생애 주기별 부동산 경매 투자 전략이라고 해서요. 사람의 나이대에 맞춰서 어떤 부동산들을 우리가 취득을 해야 되고 또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테리어, 경매, 부동산 전반에 걸쳐서 부동산 자산을 짜드리고 관리해드리는 또 혹은 교육해주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셨는데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파트 가격 왜 계속 올라갈까요? 이 질문을 어찌 보면 2015년도부터 이제 상승을 해서 한 2018년 정도쯤이 되니까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었고 2019년 정도에는 4년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마 동일한 질문을 아마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2019년도부터 2021년도니까 약 3년 동안 동일한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분석을 했었죠. 10년간의 부동산 사이클에 의해서 한 5년 정도 대세 상승을 하면 5년 정도 좀 조정을 겪는다. 이게 일반적인 얘기였고, 그래서 2019년도쯤 되면 이제부터는 하락을 할 것이다 혹은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시장에서는 오를 만큼 올랐으니 꼭지를 찍었다라는 주장도 있고, 또 아니다, 이제부터는 하락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태 동안의 이 10년 주기 사이클은 결과적으로는 그 선분양 제도가 있다면 분양이 일시에 급격하게 늘기 때문에 그 입주되는 시점, 즉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입주 물량들을 확인하신 후에 그 열기가 식고 그럼으로 인해서 미분양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정이 왔었던 건데요. 이번에는 두 가지 데이터가 좀 달라요. 미분양 물량이 없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이 거의 생긴 지 40년 정도 됐는데 이 서울과 경기도 외곽에 이 아파트들이 공급이 된 것도 이제 40년 차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한 건물의 특정한 소재를 따지면 벽돌이라든지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소재가 있는데 그런 소재들의 내용 연수가 과거에는 거의 40년에서 45년이었거든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 많은 주택 보급률 100%에 이르는 대부분의 주택들이 리모델링 혹은 신축 물량으로 공급이 새롭게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새로운 사이클에 접어들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지만 미분양 물량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건 신축에 대한 새로운 공급 물량이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할 때까지는 공급이 돼야 되고, 그 공급이 지금의 현재 그 정부 규제하에서는 좀 많이 이 속도를 더디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너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 오르는 폭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디게 갈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적어도 상승이 2-3년 뒤까지는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백 대표님께서는 상승한다고 보시면 그러면 집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요새는 좀 영혼을 끌어모아서 사야 되나요? 대출 규제 많아서 그것도 쉽지 않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그나마 이제 대출 규제를 그 실수요자들, 즉 대출을 받아서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좀 규제를 조금 완화시켜 줬어요.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보통 지금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꼭지인 것 같으니까 나중에 조정을 받을 때 아파트를 2-3년 뒤에 사야 되나요가 1번, 아니다, 지금이라도 현재가 금액이 가장 싸다고 얘기하니 지금 사야 된다, 2번 이거일 텐데요. 저는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드리느냐면, 집을 샀을 때의 리스크와 지금 집을 사지 않았을 때의 리스크를 설명을 드려요. 단순하게 이거
경우예요.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현재 샀는데 떨어진다는 가정이 하나,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른다는 가정이 하나. 근데 대부분 고민을 하시는 건 내가 지금 산 금액보다 금액이 떨어질까봐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값이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리스크가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집은 다른 그 자산 가치에 비해서 내가 소유하고 실사용한다라고 하는 사용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주하시는 동안에 그 비용들이 어느 정도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지 않았을 때의 리스크를 비교를 해보면 집값이 지금 5억이었는데 6억이 돼버리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그 뒤에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절대로 집을 살 수 없는 구간에 들어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지 않았을 때의 리스크와 집을 샀을 때의 리스크를 고려를 해본다면 적어도 실수요자는 집을 그래도 사는 것이 낫다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전세 자금이 적어도 경기도 권역에서는 한 3억 정도, 그리고 서울 권역에서는 한 4억에서 5억 정도의 전세 금액을 갖고 있으시다면 그래도 집을 사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러면 사야 된다고 하면 네. 지역 좀 한번 좀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네. 그 답변이. 네. 지금 그 어디를 사야 하느냐라는 질문은 가장 우매한 질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세 번째 책이 부동산 생애주기별 투자인 건데,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물건 혹은 동일한 지역을 사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의 나이대와 출퇴근 위치, 연봉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궁금해 하실 테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가 오르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2015년도부터 지금 2011년도 약 6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오르지 않았던 지역들을 아주 열심히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다 검토를 하면서 매집하는 과정에서 가격들이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렴하다라는 개념은, 혹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개념은 지금 거의 없고요.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내가 샀는데 앞으로 좀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물건이 뭐냐?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호재를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살아있는 호재가 첫 번째가 재건축이 되느냐, 즉 재개발 재건축이 돼서 신축으로 공급이 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포인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지하철이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지하철 노선이 2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약 9개 노선이 앞으로 더 연장이 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16개 신규 노선이 생겨날 예정이거든요. 10년 안에. 자, 그러니 우리가 10년 안에 이 지하철들이 변모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건데,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동시키는 지하철에 대한 영향력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역세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들이 앞으로 16개 노선이 생겨날 거기 때문에 내가 이미 다 오른 금액에서 어디가 더 살 거냐라고 한다면 지하철 호재가 있는 지역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도 있고 경기도 지역도 아주 풍족하게 있기 때문에 그곳들을 먼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규로 공급되는 재개발, 재건축 쪽을 보고 또 지하철을 봐라. 네. 저는 그 지인들이 뭐 아파트 뭐 얘기하면 제가 이제 서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라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모든 사람의 바람이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정말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싶고, 돈 많은 뭐 혹은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고, 잘 해주는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겠지만 내가 못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자산 형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내가 서울 권역에 아주 후지고 나홀로인 아파트를 살 거냐, 아니면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고 교통편, 즉 서울로 출퇴근이 아주 쉬운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를 살 거냐, 이걸 놓고 본다면 저는 그래도 경기도 권역에 좀 더 번듯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을 사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거라고 봅니다. 즉 나중에 매도하려고 했을 때 손쉽게 팔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쉽게 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률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백 대표님은 이제 경매 학원도 하셨고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 재테크 상담도 하시고 계시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 갖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 가질 만한 것이 무엇이고 상품이 무엇이고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좋은지
그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네요. 수익형 부동산은 결과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이다 보니 내가 즉 보유하는 동안에 수익이 나온다는 건 임대료일 거고 그 임대 상품이 주거 쪽으로 갈 거냐 상가 쪽으로 갈 거냐인 것 같아요. 근데 여태 동안 이 수익형 부동산은 이 상가 쪽으로는 원래 전통적으로 이게 수익형 부동산인데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주거, 말하자면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혹은 다가구 다세대 요런 그 주거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들은 아무래도 공실보다는 누군가가 와서 사주는 확률이 좀 높다 보니까 대부분 지금도 선호를 하시는 것 같고요. 장사를 기반으로 하는 이 상가들은 지금 코로나처럼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공실이 장기화될 수 있다 보니 좀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은 앞으로도 이 주거형 상품 쪽은 여전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토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상품이다 보니까 이쪽은 당연히 집가 상승도 노릴 수 있고 보유하는 동안에 수익형으로 수익도 낼 수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토지를 갖고 있는 주거형 상품, 즉 다가구를 사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상가로 가셔야 되겠다라고 가정을 하면 상가는 이제 상가를 분양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들어주실지 모르겠으나 상가 분양가가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토지를 한 40평 갖고 있는 경기도 권역에 4층 정도 되는 건물이 한 14억 정도쯤 해요. 그런데 옆에 상가를 아파트 밑에 들어가는 상가를 분양을 하는데 실평 10평밖에 안 되는 애들이 한 8억 정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상가의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 이유는 높은 월세를 기반으로 해서 이 임대가 혹은 이 매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상가는 죄송하게도 경매로 좀 사시면 좋겠다라고 방향을 좀 잡아드려요. 그래서 월세형 상품은 매매로 해서 토지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다가구와 같은 애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상가 쪽은 매매보다는 혹은 분양보다는 적어도 경매로 조금 더 디스카운트해서 사시는 게 내 재산을 조금 더 지키고 수익을 좀 더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럼 앞으로 떠오를 만한 그 상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수익형 부동산에서. 수익형 부동산에서요. 네. 다가구는 말 그대로 토지에 뭐 40평 이상쯤 되는 곳에서 19세대까지 방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룸으로 꾸릴 건지 투룸으로 꾸릴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다가구라고 하고요. 수익형 부동산은 아마 가면 갈수록 그 범위가 커질 거예요. 한동안 그 쉐어하우스하고 게스트하우스가 상당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태 동안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 그러면 월세 나오는 게 상가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조차도 월세가 나올 수 있게, 즉 수익형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의식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게스트하우스와 쉐어하우스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상품들이 나오겠지만 내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에 대한 공간을 서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같이 씀으로 인해서 공유를 하게 되고 공간을 더 잘게 쪼개서 임대 수익을 증가시키는 그런 공간 임대업에 대한 상품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상품이 뭐가 될 것이냐는 항상 트렌드를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것이 카페인데, 카페를 그럼 좀 더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래서 카페에다가 이 독서실을 같이 넣어서 독서형 카페가 만들어지는 것처럼요. 기존에 있었던 아이템에다가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공간에다가 어떤 니즈를 엎어서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예단할 수 없고 어떤 트렌드가 앞으로 뜰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임대업은 앞으로도 좀 더 커질 예정입니다. 네. 그럼 백 대표님이 컨설팅 상담을 했을 때 성공 사례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인테리어를 원래 디자이너 출신이었기 때문에 디자이너로 또 인테리어를 계속 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부동산 쪽으로 이제 넘어온 사례이기 때문에요. 저는 가급적이면
예뻐 보이지 않는 건물들, 즉 누가 봐도 상가도 예뻐 보이지 않는 상가, 주택도 예뻐 보이지 않는 상가를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누가 봐도 예쁠 수 있게 혹은 가지고 싶게끔 리모델링을 해서 파는 것들이 주로 제가 잘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뭐 상가도 경매를 낙찰을 받아서 인포메이션도 좀 바꾸고 밖에 외관도 바꾸고 해서 좀 더 임차인들이 원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게 해드렸었고요. 건물도 조금 허름한 애들을 매입을 해서 그 안에 인테리어를 어떤 특징, 성격을 부여한 후에 월세를 올려서 매각하는 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제 성공 사례이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는 이 지하철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데 어디를 사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본인 상황에 맞춰서 어떤 주택을 사야 하고 또 가급적이면 매각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즉 상승 여력이 있는 아파트들을 꼭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호재에 맞는 아파트 지역을 찝어드리고 그 다음에 오를 수 있는 가격까지를 이제 어느 정도 추정을 해서 사실 수 있는 아파트들을 이제 좀 정해드리고 있죠. 네, 컨설팅을 네. 해드리고 있죠. 끝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분, 아니면 월세 수익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 그런 분들한테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아파트를,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냐, 이 얘기를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과거에 있었던 요 아파트가 가치가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어떤 개발이나 교통편에 따라서 이 주변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는 있으나 그냥 본래 갖고 있었던 땅의 가치와 건축물의 가치는 그렇게 가치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격이 올랐던 건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인 거거든요. 혹시나 지금도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대하시면서 전세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는 측면에서 아파트는 그래도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좀 마음을 먹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익형 부동산은 앞으로 은퇴, 즉 나이를 점점 고령화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시는, 즉 근로소득이 없어질 수 있는 그 구간으로 저희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보유하기만 하면 아파트 가격이 막 올랐던, 즉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시대는 점점 그 확률이 낮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수익을 내가 낼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동산을 어떤 상품들이 있고 앞으로 어떤 애들이 개발이 될 건지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시대다라는 거는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서 네. 감사드리고요. 추비아 TV에서는 앞으로도 아파트에 대한 그 투자 정보, 또 수익형 부동산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 대표님 바쁘신데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인사 마치겠습니다.